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서울 폭락 신호 감지, 드디어 쓰러지는 아파트 도미노.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3개월에 한 번씩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체크리스트를 회원분들은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한번 리뷰를 하고 데이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비 가계부채 위기 시 IMF 몇십 배 위력, 문 정부 때린 당정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영끌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대출 부채가 상상을 지금 초월하는 규모죠. 근데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감지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요즘 매수세가 없고 살 사람이 바닥이 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숨고르기 국면, 외곽에선 고점 대비 30% 하락 거래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가 지금 외곽에서는 30% 정도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도봉구 방학동의 입주 25년차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년 전 최고가 5억 1,500만 원 대비해서 1억 6천만 원 하락한 거래가 발생했다. 이제 하나하나 이런 이제 형태가 번져 나갈 겁니다. 지금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든지 엘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 조정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면서 잘 견뎌왔던 분들 이제 더블딥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때 그때 기회를 잘 잡도록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호가를 내리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가계 대출이 지금 너무 심하다 해서 이제 지금 대출을 다 조이고 있어요. 특히 특혜 보금자리론 넘어져 대출 금리 다음 달에 이제 오른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까지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가격 6억 원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가 연 4.5%에서 4.8%.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인 배려층이 최대 0.8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 적용받을 경우 금리가 3.7에서 4.0 금리를 계속 올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는 고정돼 있어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가삼금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금리의 아파트 매매 거래 급감, 월세 부담에 전세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 건수가 3,800건에서 3,300건에서 지금 958건. 뭐 아직 10월이야 이제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어제부로 한 1,100건이었어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만 최근에 이 계약이 되면 공인중개사들이 바로바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한 2,000건 안 되게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거의 한 반토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 상단이 6에서 7%, 특례 보금자리론도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월세 부담 때문에 지금 좀 전세를 선호하고 집은 안 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바닥을 치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때를 잡아야죠. 아파트 연끌을 할까 말까, 큰선된 30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적극적. 최근에 20, 30대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상반기에 가격이 오른 것도 약 한 6% 정도가 2030이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실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집값은 주춤한데 전세가도 들쑥날쑥. 강남 전체 시장은 양극화. 전세 하락 거래에도 집주인은 호가를 올린다. 고금리 탓에 매매 수요 줄고 전세 수요가 올라간다. 그렇죠? 지금 전세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 수요는 줄고. 빚내 집 살할 땐 언제고 은행든 대출 문턱 다시 높인다. 상반기 때에 정부에서 대출을 다 풀어주면서 집을 사라고 했죠. 특례 보금자리론도 내놓고.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정책에 놀아나거나 언론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DSR 규제도 지금 연내 도입을 할 거고 더 조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상한금리를 높이면 대부분이 다 변동성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제 상환하겠죠. 그래서 좀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에 3,800 고점을 찍고 7월달에 3,500까지 갔다가 8월달에 이때 막 대출을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3,800까지 갔죠. 50년 대출도 막 내놓고 그랬다가 지금 굉장히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3,300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9월달은. 근데 10월달이 지금 1,090건이에요. 어제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이제 11월달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있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00건 이내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바닥을 칠 거예요. 그리고 매물 추이를 보면 매매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전세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전세는 요 갭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매물은 요 갭이고 전세는 이렇게 많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긴축, 경기 불확실성, 매매 투심이 이겨낼까? 지금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은 저점 확인이 인식이 됐다. 지금 저점 확인이 인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피크에 근접을 했다. 금리 피크가 근접이 한 게 아니고 고금리가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은 실제 없다. 보수적인 시각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거래량이 정체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의 관전 포인트는 11월 미국 연준은 FOMC 정책금리 방향을 좀 보고 멘트를 파월 의장의 멘트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강남 3개월째 강북 2개월째 상승세. 이게 실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타이틀 상승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강북
그리고 강남 보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1이었다가 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마이너스 0.02까지 갔다가 9월 달에 0.26까지가 최고 많이 올랐다가 10월 달에 0.17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KB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원 데이터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떨어지는 강남구도 그렇고, 그렇죠? 강동구도 그렇고, 송파도 9월달에 0.6을 찍고 지금 10월달에 0.19예요. 이 떨어지는 추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빨간 게 아주 빨간 게 있었는데 여기 빨간 게 없어졌고 대신에 분홍색이 좀 많아졌지만 다시 이제 아마 초록색이 파란색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강북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북도 이제 파란 게 많아질 겁니다. 강남권역은 지난 5월 첫 상승구가 나타났고 6월 2곳, 7월 5곳, 8월 6곳, 9월 8곳에 이어 10월에 10곳으로 확대됐다. 자, 이렇게만 보면 꼭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10곳이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0.1대예요. 9월 달에 이 8곳에는 뭐 0.6대도 있고 막 한데, 그러면서 이제 11월, 12월로 가면서 이 10곳이 뭐 이제 뭐 9곳이 되고 8곳이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지역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경기 지역도 보면 과천을 예를 들면 과천이 이렇게 파란색이 아주 제일 진했다가 8월달, 9월달 1.76으로 피크를 찍고 10월달에 1.0으로 떨어졌어요. 화성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 10월달, 10월달이 이제 피크를 찍은 걸로 나올 겁니다. 10월, 11월달. 그리고 다시 하락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도 서울과 경기도보다 좀 시간 텀을 갖고 있지만 이 전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지금 피크를 찍은 거죠. 대부분 서울이나 과천 이런 데는 9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시간이 늦다. 그래서 뭐 세종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꺾였고 8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왜냐 세종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상승했고 제일 먼저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도 이제 서울이랑 비슷하게 9월 달에 피크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이 지금 약간 시간차가 반영돼서 10월, 11월 달에 아마 피크를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렇죠? 경기도 연초 대비 매매와 전세가 하락률 갭 줄었다. 10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91.8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5%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 수요 위축을 극복하면서 낙폭이 3개월째 줄었습니다. 한편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와 월세 수요는 줄고 있는 반면에 이때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맺은 말입니다. 신혼 초엔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저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기숙사에 식비 500원이 없어서 몇 끼를 굶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300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300원으로 호떡을 사 먹을까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줄 초콜릿을 살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 8년쯤 지나서 한 칼럼에 그 이야기를 썼는데 아내가 그 글을 봤습니다. 호떡을 사 먹지 초콜릿을 사오는 바보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0원만 있어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죠. 단돈 300원, 단돈 10,000원으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희망을 가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